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기 사실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6월 28일 발족이 됐는데 거기서 장병 생활여건 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 급식뿐만 아니라 피복, 그리고 생활관, 병영생활관, 의식주, 장병들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의식주에 대한 생활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우리 길청순 의원님, 여기 김홍룡 의원님 다 위원회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장의 자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와서 들으니까 굉장히 좋으신 의견들도 많고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6월 28일 날 발족을 했고 7월 8일 날 저희가 논의를 하는 분과위원회를 처음으로 해서 보고자료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경쟁조달이란 말을 한 번도 써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호만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건강과 선호를 모두 갖춘 식단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조달을 한다.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후 조달한다라는 기본 방향만 나갔을 뿐이지 경쟁 조달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건 나간 적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9차 분과위원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시간은 2.5시간 정도, 평균 2시간에서부터 3시간 정도였기 때문에 2.5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23시간 정도 논의를 했다고 보고, 세 분야별로 논의를 하면은 한 분야에 할당하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안팎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21개 과제, 저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저희가 새로 과제로 넣은 것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11개 과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조달에 대한 건 아까 김경욱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무조정실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단체, 그 정부 TF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국방부 안이 있고 지금 길청순 의원님 이하 몇 분이 내주신 그 공공조달에 의한 안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의원들이 각각 논의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려고 25명의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 조달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방향은 아직 나간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급식에 네, 다음 제가 해야 돼요. 아이고 바쁘네요. 네, 어디를 안 올라가는데 거기서 넘겨주실 수가 있나요? 군급식에 대한 장병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8일 그 군수 전력 지원 체계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위성권, 오늘 주관해 주신 위성권 위원님 이하 안규백 위원님, 또 송갑석 위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을 하신 위원회에서 함선옥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군급식에 대한 장병의 인식도 조사들은 군급식의 메뉴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선호 메뉴 항목이 굉장히 낮다라고 장병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선호 메뉴 제공의 저해 요인은 뭔지, 선호 메뉴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은 뭔지 했을 때 장병들이 얘기한 개선사항으로는 식재료의 다양성을 확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메뉴는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짜장 소스라든지 카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비선호 메뉴더라고요. 그리고 4위와 8위가 해물 비빔 소스, 육고기 비빔 소스였어요. 그러니까 비빔밥 소스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할 재료인데 왜 이게 비선호 메뉴지? 했더니 이게 중소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이제 비선호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생선류가 비선호하는 거는
원래 생선류를 비린내가 나니까 안 먹는 장병들이 요즘 신세대, MZ세대에 많고요. 그리고 조리된 음식의 품질하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불편해서 못 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생선이 나오면 다 버리기 때문에 거의 다 버려서 지금 음식물 처리 비용만 군에서 나오는 게 184억 1년간, 그 버려지는 음식물, 식재료까지 합하면 34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좋은 지구를 위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가 급식을 하고자 했을 때 생산을 친환경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맞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비선호 메뉴의 제공 빈도가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군급식의 잔반에 대한 인식은 장병 비선호 제공 메뉴나 이런 것들, 그리고 1인분 기준량이 너무 과다하다, 식재료 1인분 기준량이 너무 많다, 또 음식이 맛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잔반이 주로 발생하는 것들은 생선류와 아까 말했던 비선호 메뉴의 그런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소스류였습니다. 그리고 메뉴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메뉴 다양성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대량 조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리병들이 아까 말했지만 기술을 가진 애들은 3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 번도 칼도 잡아보지 않은 친구들이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조리가 어렵고, 그리고 이들이 납품받고 있는 조미료는 한정된 양념이나 소스류 이런 걸로 있어서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뭐 된장, 간장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양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메뉴 다양성에 위한 개선사항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사용 가능한 식재료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주고 신메뉴 개발, 그리고 조리 인원을 충원해달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군급식에서 제공을 희망하는 메뉴는 민간급식 메뉴를 좀 벤치마킹 해달라, 신메뉴를 도입해달라, 그리고 취사장 조리기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큰 급식 취사장에서는 취방기라든지 회전국소, 다목적소, 튀김소 등은 있었지만 논산훈련소를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걸 튀김을 하기 시작을 하면 조리장 내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고 환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취사병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오븐이나 가스로 하는 자동 레인지 같은 것들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작은 규모의 취사장, 격오지에 있는 50명 뭐 이렇게 정도밖에 없는 그런 취사장에는 거의 이런 취사기구, 이런 대량 조리기구에 대한 취사기구들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뭐가 잘못,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이 해도 다시 사달라고 청구를 하면 1년 후에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맛이 있는 급식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공부 식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인식은 카레나 자장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품평회를 해봤더니 민간 제품과 비교시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품질이 낮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여받은 것은 군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선행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2020년에 군급식비 적정 수준에 대한 위탁 연구를 맡아서 하면서 이 적정 군급식비를 설정하기 위해서 군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을 제안을 했는데요. 군대급식의 영양소 섭취 목표 변화 추이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보시면 1954년에는 3,800kcal를 먹였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부터는 3,000칼로리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식재료가 너무 과다하다, 너무 많다, 1인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군대의 전시 상황에서는 3,500까지 이렇게 섭취량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탁 용역을 하면서 2020년도 연구였기 때문에 2020년도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군장병 영양소 섭취 목표를 여태까지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 유지와 증진의 목표를 두었지만 앞으로의 이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은 만성질환의 유형 감소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라다임의 쉬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어서 군급식에서는 그 작전 중 또는 식사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식량의 큰 차이가 없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질에 대한 적정 섭취 비율을 에너지 적정 섭취 비율 내에서 설정을 하고 여기에 필수 지방산이 함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영양사협회에서는 그리고 식물 영양소의 활용을 좀 더 많이 해서 항산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실제 군에 납품이 되는 식재료들을 보니까 무, 오이, 양파, 감자 등 흰색만 5색이 다 나는 초록색에서부터 빨강색, 노란 뭐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 있어야 되는데 흰색의 소체류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고 후식에도 제철 과일 1일 1회 제공하는 거 외에 그 제철 과일 조금 제공하는 거 외에는 주스류나 청량음료, 쌀음료, 생수, 아이스크림, 두유 등 첨가당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후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장병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기본 영양 섭취 목표량 공급 외에도 군급식의 생과일 및 다양한 컬러푸드 채소를 활용한 샐러드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그 샐러드 드레싱들 그리고 소스류 등의 메뉴 보완 등으로 군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그때 기본급식비의 적정 단가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평시에는 3,000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니 훈련이 많아서 그것에 따라서 했는데 칼슘이 그전에는 750이었는데 800 그리고 비타민 A도 750에서 800으로 늘리고 앞으로는 이 8가지 영양소 열량 외에 8가지 영양소 외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비타민 B6와 나트륨의 섭취량도 좀 고려하는 영양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전시와 훈련 시에는 3,500까지 그대로 칼로리는 받았지만 이게 지금 KDRI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성인에서는 2,600이거든요. 한 끼만을 제공할 때는 2,700도 줄 수 있고 800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군인은 하루에 3끼를 다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한 끼에 다 1,000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친구들이 너무 아침부터 헤비한 거예요. 바다에서 다 남기는 거죠, 쓰레기를.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으로 7급 양대 그 유통센터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급양 관계관들이 이 영양사가 식단을 짤 때 좀 이 3,00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범위를 좀 두어서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주면 좋겠다. 이게 군인들이 장병들이 다 먹지 않고 과다해서 버리는데 이것들을 계속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거는 음식물 낭비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보태서 지금 여기에 3,000이라고 군에서는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앞으로 4단급까지 내년에는 4단급까지 영양사가 배치가 되고 2025년도에는 여단급까지 전문가를 배치해서 영양관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 영양 전문가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그 부대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맞게 그리고 훈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서 이런 그 영양 섭취 목표량을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어느 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군급식의 운영체계 제안은 이 영양사업에서도 한 것도 있고 함선옥 선생님이 한 것도 있는데 함선옥 선생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보시면 민관 위탁이 일부
필요하다. 적합한 위탁이 필요하다. 조리병을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메뉴는 장병들이 요구에 부응하는 메뉴를 제공해야 된다.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의 MZ세대들은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는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양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군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그 장병 생활여건 개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급식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은 군급식 운영체계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물론 군급식의 운영체계의 원칙은 군직영 급식이지만 부대의 특성이나 격오지이냐 아니냐, 지역 등 그리고 치사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리병으로 운영하는 지금 현재와 같은 군직영급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리병을 대체해서 민간 조리원이 취업하기 쉬운 도시 지역에서는 민간 조리원만으로 이루어진 군직영급식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 2.0 계획에 의해서 계속 군 장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거의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끊어서.